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의 김동현 변호사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가맹본부를 위한 그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알더라도 좀 부정확하게 알아서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가맹사업법 중에 많이 좀 위반을 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법원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좀 추려서 그 다빈도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좀 특별히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교육은 저희가 이제 네 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탄이라고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육부터 좀 천천히 좀 따라오시면 다빈도 법 위반 사항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위반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교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작을 해보기에 근데 앞서서 저희 그 교육 수강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지식배움터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사이트 접속을 해서 제휴기관 강의 가맹본부 이 탭을 좀 차례로 클릭하시면 저희 그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1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강을 하시고 그 수강 증빙 화면을 좀 캡처를 하신 다음에 저희 그 네이버 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수수료 수강 증빙 화면을 좀 그 캡처본을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그 추첨을 통해서 그 10분에게 이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와 그 케이크 세트를 좀 드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참여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저희 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조정원 TV인데요. 거기에 접속하셔서 이제 업로드될 이제 가맹본부를 위한 가맹사업법 위반 방지교육 1탄을 수강을 하시고 그 강의 화면을 캡처를 해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폼 통해서 그 설문조사 하시고 캡처한 강의 화면 첨부하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아까와 같이 이제 10분에게 아메리카노와 이제 케이크 세트를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교육을 해보면요. 먼저 이제 교육 컨텐츠는,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을 아주 좀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다빈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교육 주체죠.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떨 때 이제 좀 찾으시면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순서로 좀 교육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 현황부터 보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가맹정보 제공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좀 옛날 통계이긴 한데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가맹 본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단연 외식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요 증가 추세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은 되고요. 당연히 가맹점 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가맹점 수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경우에도 외식업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가맹사업법을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기울이고 보는 측면이 있으니까 가맹본부님들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좀 수시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좀 변경된 내용들이나 아니면 새로운 공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사업이 성장하는 만큼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접하는 분쟁조정 신청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주요하게 좀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되는 것들을 좀 꼽아보면요.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 그리고 허위 가장 정보 제공 금지 의무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이 가장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도 많긴 한데요. 이 구분은 사실 다양한 행위 양태들이 좀 포함될 수 있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무 위반으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는 것은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허위 가장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는 사실 그 절차만 잘 숙지하고 이행을 하면 위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쟁조정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만 오늘 본 교육을 잘 듣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 쉽게 방지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서 들어주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다빈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교육을 해보면요. 가장 먼저 가맹사업법 위반의 점을 좀 검토를 하기 전에 볼 것은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부터일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아야 가맹사업법상 여러 의무들을 부담하는 가맹본부가 그것을 해태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뭐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먼저 볼 것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인지 여부인데 그것은 가맹사업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조 제1호에서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그것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띄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 요건과 요건 사이사이를 좀 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먼저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에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표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원, 교육, 통제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아야 되고 또 이런 총체적인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이제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명칭이나 뭐 이런 것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뭐 가맹사업법상 뭐 어떤 의무 위반을 했다는 내용으로 뭐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부터 좀 분별을 해서 따지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이제 원고들이 피고가 이제 가맹본부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청구를 한 것인데 그 법원에서는 원고가 이제 방문 판매원이고 다단계 판매원인 점은 인정이 되지만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봤을 때 가맹금을 지급하고 뭐 지원 교육을 받는 그런 가맹점 사업자 그리고 가맹본부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를 제기해서 법원에 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는 점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별히 또 주의를 할 것은 형식적으로 위탁관리 형식으로 계약서도 써서 위탁관리 계약서도 쓰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가맹본부인지 아닌지를 아까 그 요건을 따져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당한 이제 피시민이 이제 위탁관리 계약서도 썼고 우리는 이제 위수탁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가맹사업 거래는 아니고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도 스스로 아니어서 가맹사업법 적용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아까 말한 그 5가지 요건이 실질적으로 충족을 하기 때문에 가맹사업거래 계약으로 판단을 하였고요. 뭐 추가적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위수탁 거래의 정의에 부합을 하는지 또 따져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맹사업 계약 관계에서 있는 그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 보았고 나아가서 이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법 위반임을 좀 확인을 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계약의 뭐 명칭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실질적인 계약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조정을 하는 사례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지를 검토를 하게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건을 따져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보청기 대리점을 가맹점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죠. 그때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계약상 영업표지 사용권 및 사용 의무 부여 조항이 없고 뭐 로열티 수령 관련 내용도 없고 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또 있고요. 뭐 이렇게 전수창업 계약처럼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좀 없는 그런 계약 관계에 대해서 또 가맹사업 계약은 아니어서 가맹사업법상 그 피신청인은 가맹본부를 볼 수 없어서 가맹사업법 적용은 어렵다 이렇게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창업 계약이 일회적으로 좀 그치고 대가도 그 일회적인 어떤 그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은 계속적인 거래관계 요건을 결여를 하기 때문에 그 가맹 그 사업법상 가맹본부로 보기는 어렵다. 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해서 가맹사업법 적용이 이제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선결 문제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맹사업법 제2조의 그 정의 규정에 따라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적용에 있어서 좀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3조에서 이를 좀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 총액이 그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즉 6개월 동안
이제 가맹본부에게 100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면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첫 계약금부터 100만 원은 넘어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맹금에는 뭐 마진이라고 하는, 이른바 마진이라고 하는 그 차익 가맹금 같은 것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경우도 있는데요. 그 가맹본부가 너무 영세해서 좀 작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해당을 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5천만 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인 경우, 근데 여기에서도 그 가맹점 사업자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즉 특별한 사정 없으면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그리고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여기에 일 때 이제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할 것은 이러한 예외의 예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 제3조의 제2항을 보시면 제6조에서 2부터 제6조의 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맹사업 거래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 의무라든지, 아니면 뭐 허위 가장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에 따른 뭐 가맹금 반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예외에 해당되더라도 그 예외의 예외로서 다시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의무에 대해서는 뭐 가맹본부 매출액의 크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와의 거래 규모 같은 것들을 고려하실 것 없이 그냥 적용이 되는구나 하고 아시고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탄은 이 정도로 좀 마치겠고요. 2탄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좀 하나하나 사례와 함께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